한국어 능력 시험 2 실전 모의고사 6회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 가방은 새 상품이 없나요? 네, 손님. 지금은 전시된 상품밖에 없고 새 상품은 내일 들어옵니다. 그럼 새 상품이 들어오면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2번, 컴퓨터가 고장난 것 같아요. 화면이 멈췄어요. 전원을 다시 껐다가 켜보세요. 오늘 오후에 수리하는 분이 온다고 했어요. 오늘까지는 꼭 고쳐야 하는데. 3번, 조사에 따르면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당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과체 음료의 시장 규모는 과거와 달리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부장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알겠어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들러서 꼭 치료를 받으세요. 5번, 요즘 살이 많이 쪘나 봐. 옷이 다 안 맞아. 나도 그래. 우리 아침에 만나서 운동할까? 줄넘기가 다이어트에 좋대. 6번. 책을 반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납하면 돼요? 네. 그런데 연체료가 있네요. 여기에 학생 이름을 적고 연체료를 내면 돼요. 7번. 취미로 배운 사진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사진 정말 잘 찍었던데.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8번. 다음 주 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최종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참석자 모두에게 확인 전화는 했나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증명사진은 가져왔어요? 아니요. 먼저 접수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죠?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10번) 과장님, 여기 말씀하신 서류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기 틀린 것이 있네요. 수정한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세요. (11번) 집 청소가 다 끝났는데 이 책상은 어디에 놓을까요? 그 책상은 버리고 오늘 새 책상을 사러 갈 거예요. 이런 큰 가구를 버리려면 먼저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알죠? 돈도 내야 해요. 아, 정말요? 그럼 먼저 경비실에 연락할게요. (12번) 어쩌지? 요가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전공 수업이랑 시간이 겹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해. 그래? 그러면 요가는 학원에 등록하는 게 어때? 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대. 정말? 학교 시간표를 다시 확인해 보고 다른 시간이 없으면 학원에 등록해야겠다. 참, 학생 할인 받으려면 학생증을 꼭 가져가야 해.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이 카메라를 수리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원 버튼이 안 눌러져요. 혹시 전에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여기 이 부분이 깨져 있네요. 아, 정말이네요. 잘 안 보였어요. 수리비는 얼마예요? 원래는 20만 원인데 보증 기간이 남아서 무료예요. (14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3시에 예정이었던 강연회는 작가의 사정으로 인해 1시간 뒤인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회 이후에는 예정대로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인회는 서점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고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5번)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현재 무려 50여 개에 달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데요. 앞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 간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과 카드사는 수수료, 보안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객들은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는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십육 번 시장님, 이번에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새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시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 문화시설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제 6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노인 프로그램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게 따로 없으면 뷔페에 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 난 뷔페에 가면 너무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음 날까지 고생했었어. 18번 이번에 휴학하면 뭐 할 계획이야? 휴학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고 싶긴 한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휴학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아. 괜히 시간만 낭비할 수 있거든. 19번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좋은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계획 없이 그냥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때요? 생각과 계획이 많다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계획 없이 가면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참에 한번 그냥 떠나보세요.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20번 지금부터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배님, 후배들에게 취업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경험들을 통해 사회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면 나중에 입사 원서를 쓸 때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적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정말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또 사회생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만 있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헬스클럽에 등록해야겠어요. 회사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운동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내고 운동을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죠. 에이,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 종일 회사에만 있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헬스클럽에 등록해야겠어요. 회사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운동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내고 운동을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죠. 에이,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봐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제 PC방 안에 흡연석도 전부 없어진다던데 비흡연자인 저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흡연 공간을 모두 없애기만 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PC방의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흡연석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 손님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전면 금연 제도를 실시했을 때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번에도 손님이 줄어들고 흡연석 철거 비용도 들 텐데 이런 부담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PC방 안에 흡연석도 전부 없어진다던데 비흡연자인 저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흡연 공간을 모두 없애기만 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PC방의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흡연석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 손님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전면 금연 제도를 실시했을 때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번에도 손님이 줄어들고 흡연석 철거 비용도 들 텐데 이런 부담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골목길 벽화 봉사단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벽화 봉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골목길이라 해도 벽에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은 정말 달라요.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그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벽화 작업은 밋밋한 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저희 벽화 봉사 단원들 중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시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 좀 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이랑 똑같이 생겼어. 정말이네.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건가? 디자인은 같은데 가격은 더 저렴한 편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좋지 뭐.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남의 디자인을 함부로 베끼는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이랑 똑같이 생겼어. 정말이네. 대신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건가? 디자인은 같은데 가격은 더 저렴한 편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좋지 뭐.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남의 디자인을 함부로 베끼는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들이 감정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과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우선 역사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 반영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과목의 반영 비중이 높아진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가 수단으로서의 역사 교육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위한 역사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역사는 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우선 역사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 반영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과목의 반영 비중이 높아진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가 수단으로서의 역사 교육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위한 역사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특정한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백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 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상품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남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하는 소비인 만큼 사치성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미술관의 재개관식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후 시설은 현대화되었고 주차장은 기존보다 2배 더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재개관을 하면서 저희 미술관은 2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지역의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미술관 콘서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술관에서 여러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술관은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미술관의 재개관식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후 시설은 현대화되었고 주차장은 기존보다 2배 더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재개관을 하면서 저희 미술관은 두 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지역의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미술관 콘서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술관에서 여러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술관은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정 박사님을 모시고 100만 불짜리 습관, 절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약은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인 반면에 낭비는 필요 없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의 기준입니다. 전 낭비의 기준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회사 사무실, 관공서에는 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낭비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거나 공원 화장실에서 휴지를 마구 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다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혜정 박사님을 모시고 100만 불짜리 습관, 절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절약은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인 반면에 낭비는 필요 없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의 기준입니다. 전 낭비의 기준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회사 사무실, 관공서에는 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낭비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거나 공원 화장실에서 휴지를 마구 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을 쓰지 않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의 명령에 따라 다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물론 전자파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의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전자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물론 전자파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의 공공보건연구소 연구팀이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뇌종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한 달에 15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사용한 사람들보다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전자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랑스 과자인 머랭과 마카롱, 그리고 카스텔라, 케이크, 커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머랭과 마카롱은 둘 다 달걀 흰자로 만든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낸 다음 저온에서 구워낸 것이죠. 또한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텔라나 케이크도 달걀 흰자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밀가루를 넣어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카푸치노 아시죠? 카푸치노는 풍성한 우유 거품이 특징인 커피인데요. 이때 우유 거품은 커피 위에 막을 만들어 열을 차단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거품은 7도에서 8도의 차가운 우유에서 재빨리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품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랑스 과자인 머랭과 마카롱, 그리고 카스텔라, 케이크, 커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머랭과 마카롱은 둘 다 달걀 흰자로 만든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낸 다음 저온에서 구워낸 것이죠. 또한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텔라나 케이크도 달걀 흰자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밀가루를 넣어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카푸치노 아시죠? 카푸치노는 풍성한 우유 거품이 특징인 커피인데요. 이때 우유 거품은 커피 위에 막을 만들어 열을 차단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거품은 7도에서 8도의 차가운 우유에서 재빨리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품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류는 과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에는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과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깝고 크기도 비슷한 금성에는 육지는 있지만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물 없이 생명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기오염은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석유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만 타지 않아도 소나무를 76만 그루나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석유로 작동하는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모터를 사용하다가 빨리 달릴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고 연료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모두 초록색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록색 수술복을 입을까요? 한국병원 김 박사님께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눈은 빛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시각기관에
어떤 흥분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붉은색을 30초 정도 응시하다가 흰 종이를 바라보면 초록색 잔상이 남고, 반대로 초록색을 응시하다가 흰 종이를 보면 붉은색 잔상이 남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잔상으로 남는 것을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출혈이 생기는데, 의사가 강한 조명 아래에서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붉은 피를 계속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피로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붉은 피에 의한 잔상이 눈에 남지 않도록 초록색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모두 초록색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록색 수술복을 입을까요? 한국병원 김 박사님께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눈은 빛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시각기관에 어떤 흥분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붉은색을 30초 정도 응시하다가 흰 종이를 바라보면 초록색 잔상이 남고, 반대로 초록색을 응시하다가 흰 종이를 보면 붉은색 잔상이 남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잔상으로 남는 것을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출혈이 생기는데, 의사가 강한 조명 아래에서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붉은 피를 계속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피로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붉은 피에 의한 잔상이 눈에 남지 않도록 초록색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요?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일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속담 속에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냇가나 강가에서 물의 깊이를 어림해 보면 실제보다 얕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영을 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깊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그럼 왜 물의 깊이는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혹은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방향이 꺾이면서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속의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 수영장에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 현상,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고 가깝게 보이는 현상들이 모두 같은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방향이 꺾여 보이는 것을 굴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일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속담 속에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냇가나 강가에서 물의 깊이를 어림해 보면 실제보다 얕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영을 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깊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그럼 왜 물의 깊이는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혹은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방향이 꺾이면서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 속의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 수영장에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 현상, 물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고 가깝게 보이는 현상들이 모두 같은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방향이 꺾여 보이는 것을 굴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49번. (50번)